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향했던 날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에 배가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고, 일터와 사회에서는 다정한 이웃이자 책임감 있는 동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여서 주변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아낌없이 떼어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자 내 삶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낯선 이가 서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겨우 건너왔건만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쓸쓸하고 외로운 것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무조건적인 헌신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조리 내어주는 베풀문 언뜻 숭고해 보이지만 중심이 없는 희생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남의 배고픔만 채우려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베푼 순수한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웃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묘하게도 흘러넘치는 자리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감격하고 감사해하던 이들도 베풀미 지속되면 그것을 원래 받아야 할 당연한 몫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한 평생을 가족과 주변을 위해 살아온 한 어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가진 쌈짓돈을 털어 돕고 주변 이웃들의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기력이 약해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고마워하기는커녕 서운함을 표현했고 이웃들은 늘 제자리에 있던 일손이 사라지자 마치 맡겨둔 물건을 찾지 못한 것처럼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아플 때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이는 드물었고 오히려 늘 괜찮으시더니 왜 그러시냐는 무심한 말들만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평생 쌓아 올린 관계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다 주었기 때문에 도리어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남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천하게 여긴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일에는 지독하리만치 인색했습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늘 자식과 손주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신은 해진 옷을 입고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서도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사람, 이 정도만 해줘도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자식들도 이웃들도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나 노년의 삶이란 원래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내 아픔을 숨기며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만만한 자리로 밀어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경계를 단단히 지킬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 중에서 지금의 시기는 채우는 때가 아니라 비우는 때이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하는 때입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풀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고 온전히 나만의 품격을 가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곳간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여서도 안 되고 가진 것을 쉽게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학문을 완성하고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스스로 세운 단단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지언정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기에 역사의 길이 남을 지혜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혹은 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서글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낭비했던 감정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아낌없이 주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라는 지혜의 권고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남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으며 그 베풀미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남을 위해 울어주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는 지치고 거칠어진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만만함은 사라지고 세월이 주는 은은한 존경의 향기가 당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지새우던 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차디찬 방 한 칸에서 인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권세가 당당할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이웃과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산은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도리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끈을 너무 바짝 잡아당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끊어지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올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척이나 고향 친구 혹은 매일 만나는 이웃이라 해서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공유하곤 합니다. 허물없는 사이가 좋다는 생각에 내밀한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지만 묘하게도 그렇게 가까워진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결점이 너무 잘 보이고 나의 약점 또한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숯불을 다루듯 하라고 권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살을 데이고 너무 멀리 하면 온기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사람을 멀리하는 고립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영리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드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상대방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나 또한 나만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질까 두려워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나 보증, 혹은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가사나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가슴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입으로는 알겠다고 답해버리곤 합니다. 상대방의 서운한 기색을 보는 것이 내 불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이웃과 친척의 대소사를 챙기며 살아온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분을 늘 거절을 모르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급한 사정을 대며 무리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으나 결국 그 일로 인해 오랜 세월 일구어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 친척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고 남은 것은 깊은 배신감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울타리가 튼튼해야 울타리 안의 꽃과 나무를 지킬 수 있듯이 내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는 구태여 길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유지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형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네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나의 단호함을 존중해 줄 것이고 거절로 인해 깨질 관계라면 어차피 언제고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도 여전히 관계 때문에 번민하는 이유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 때문일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거나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고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문장가였던 정약용 선생조차도 세상 모두의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모든 평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밭은 황폐해집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흐려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은 내 곁에 끝까지 남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몇 명의 소중한 인연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웃들의 사소한 눈빛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려 애쓰지 않는 순간 비로소 마음에 커다란 자유가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나를 만만하게 보던 이들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롯이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주인이 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글에서 거친 언사와 부주의한 행동이 어떻게 품격을 떨어뜨리는지 경고했습니다.
거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듯 차갑게 거절하는 것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 뿐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의 거절은 부드러운 명주실 같아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결코 잃지 않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는 즉시 답을 주기보다 내 마음은 자네를 돕고 싶지만 상황을 좀 떼어놓고 생각해봐야겠네 하며 한 템포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는 거절도 수락도 서툴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루쯤 서늘하게 식힌 마음으로 내 형편을 살핀 뒤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면 상대방도 무례하게 굴지 못합니다. 인생의 지혜란 결국 내 마음의 곳간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내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오래도록 향기롭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만만한 이웃이 되기보다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지혜로운 어른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모아 자식 뒷바라지하는 것을 부모의 가장 큰 도리이자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손끝이 거칠어지고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입지 못해도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수중에 든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재산까지도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아무런 조건 없이 떼어주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평생 일구어온 집 한 채나 전 재산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덜컥 내어준 이들의 서글픈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자식의 애틋한 말만 믿고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먼저 건너간 자리에 남는 것은 안타깝게도 고마움보다 눈치와 서글픔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작 본인의 생활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통화할 때마다 자식의 안색을 살피게 되고 한 번 찾아온 자식들이 혹여 부담을 가질까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삼키게 됩니다. 다 내어주었기에 부모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식의 처지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가녀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물질의 내어줌이 가져온 참으로 서글픈 외로움의 무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독립과 근검절약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주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과 품격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물질이 얽히고 설키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결코 자신의 주머니를 함부로 비우지 않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모로서의 당당함을 지키기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내 손에 쥔 작은 여유가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마음 편히 사줄 수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며 어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언입니다.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들도 부모를 의지해야 할 대상이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삶의 궤적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질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듯이 부모가 뒤에서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식을 모른 척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부어 준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노후까지 함께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의 버팀목은 되어줄 수 있지만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물질을 채워주는 부모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이정표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물질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아까워서 안 쓰는 인색함이 아니라 내 삶의 품위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들고 당장 내일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마음의 간사함이 고개를 들고 주변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며 품격을 잃지 않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는 내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물질적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노후의 자립을 악착같이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유산이며 세상을 향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든든한 갑옷이 됩니다. 주머니에 쥔 여유를 쉽게 꺼내어 놓지 않고 내 삶의 경계를 단단히 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베풀문 내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대지 위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향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재물관을 통해 남은 삶을 더욱 당당하고 풍요로우며 품격 있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온 길입니다. 직함이 나를 대변하고 일터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내 존재의 이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이웃들의 시선과 평판에 마음을 졸이며 참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부모다라는 칭찬 한마디에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인정은 오랜 세월 삶을 지탱해준 따스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내 손으로 쥐고 있던 삶의 무대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상실감이 고개를 듭니다. 늘 울려대던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 가치를 증명해주던 주변의 반응들이 사라지자 마음의 중심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관직에서 물러나 홀로 남겨졌을 때 선생을 지탱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칭찬이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들지 않듯 타인의 무관심이 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단한 노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손에 쥔 물질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과 정성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어야만 비로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이웃들의 시선과 평판에 마음을 졸이며 참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부모다라는 인정 한마디를 얻기 위해 내 감정을 온통 쏟아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까지 아낌없이 다 주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오랜 이웃들의 사소한 눈빛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내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입술 끝에 쥐어주었기에 발생하는 서글픔입니다. 무조건 마음을 퍼주는 삶은 결국 나를 만만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비로소 세상의 평판이 아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칭찬에 의해 높아지지 않으며 타인의 무관심에 의해 깎이지도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물질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내 귀한 마음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일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단한 노력을 내려놓고 감정의 주권을 다시 내 안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활기차게 웃고 떠들 때만 내 존재를 확인하려 든다면 홀로 남겨진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고 주변 인연들이 하나둘 멀어질 때 많은 이들이 밀려오는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모임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곤 합니다. 혹여 나를 만만하게 볼까 두려워 서운한 소리를 참아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아낌없이 낭비하지 않고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백 권의 위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유배지라는 철저한 고독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영혼을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조용히 동네 둘레길을 걸으며 발끝에 닿는 대지의 기운을 느끼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지나온 삶을 잔잔히 정리하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타인에게 내 마음을 아낌없이 주며 구걸하듯 얻는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홀로 서서 일구어낸 마음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다정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진심과 상관없이 서운한 소리를 듣거나 주변 이웃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정성을 아낌없이 다 주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은 왜 그리 인색하냐, 그 집 자식은 이번에 잘됐다더라는 식의 무심한 평가일 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온갖 모함과 비난 속에서도 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의 눈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험담할 때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고 바로잡으려
내 소중한 감정을 아낌없이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섣부르게 내리는 평가는 내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목과 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며 내 마음의 방어선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태도를 버릴 때 비로소 만만한 사람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 자유는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감정의 독립은 내 소중한 마음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느라 정작 멍들고 지쳐있던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고 남의 사정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의 방은 차디차게 방치해 두곤 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거칠어진 내 가슴을 스스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정성껏 차려내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싫은 것은 서운하지 않게 거절하고 좋은 것은 온전히 누리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완전히 가져올 때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숭고한 기품이 피어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내 마음까지 아낌없이 다 퍼주는 서글픈 삶을 끝내고 내면의 고독을 품격 있게 즐기는 단단한 어른으로 서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만만함은 사라지고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은은한 존경의 향기가 당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풀미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일이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 땅이 단단하지 못한 채 물을 흘려보내면 결국 흙탕물이 되고 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중심이 서 있지 않은 베풀문 타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허무함만 남기거나 나를 쉽게 다루어도 괜찮다는 무례한 인식을 심어주기 십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향해 온기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나 그 바탕에는 늘 엄격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서 있는 어른의 베풀문 조용히 피어나는 매화 향기와 같아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을 온화하게 물들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나의 호의는 만만함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품격으로 세상에 전달됩니다. 아낌없이 주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은 결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나를 훼손하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는 희생이 아닙니다. 내 곳간의 넉넉함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묵묵히 손을 내미는 여유입니다. 이렇듯 중심을 지키며 건네는 따뜻한 온기는 상대방에게도 무거운 마음의 빚이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으며 서로의 영혼을 귀하게 대접하는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아낌없이 주지 마라. 다 주면 만만한 사람이 된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당신의 고귀한 삶에 은은한 존경과 평화의 향기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겸손하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